안녕하세요. 국립김해박물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효수 학예연구사입니다. 특별전 첨단가야 과학과 마주하다는요, 기존의 유물들에 대한 외형을 중심으로 저희가 관찰하고 유물들의 어떤 성격을 규명하고 이런 시선에서 좀 더 디테일한 부분들, 눈으로 보이지 않는 내면의 세계를 과학 장비를 이용해서 들여다보고 저희가 그동안 볼 수 없었던 그 새로운 모습들을 관람객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기획되었습니다. 크게 4개의 방으로 주제를 설정을 했는데, 가야 문화유산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을 주제로 삼았습니다. 대표되는 것은 갑옷이고, 그 다음에 보석류들, 크리스탈이나 수정, 다양한 광물로 만들어진 장신구들, 그리고 또 유리로 만든 장신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이제 주제로 삼았고, 3부에서는 나무를 주제로 삼았습니다. 아시다시피 나무 같은 경우에는 아주 오래전부터 돌과 함께 기본적인 도구의 재료로 사용이 되어 왔고요. 4부에서는 창녕 교동 11호분에서 나온 금상감 명문대도에 대해서 최근에 명문을 밝히는 과정에 대한 내용들을 좀 더 관람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꾸며봤습니다. 가야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갑옷입니다. 얇은 철판으로 만들다 보니까 한 1500년 정도 시간이 지나면 땅속에서 원래 철이 가지고 있던 성질은 전부 다 잃어버리고, 저희가 눈으로 보는 갑옷들은 부식물 덩어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1500년 동안 부식이 되다 보니까 원래의 재료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왜냐면 이미 다 부식이 됐기 때문에. 과연 가야 시대의 이러한 갑옷들은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저희가 그동안 몰랐었습니다. 저희가 이번 전시에서 처음 공개하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가야의 갑옷은 순수한 철, 순철에 탄소를 합금시켜서 강철을 만들어서 강철 갑옷을 입었다라는 내용이 처음으로 확인된 내용이 전시를 통해서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이부의 경우에는 전시 기획 의도는 자리에 앉아서 눈앞에 있는 아주 작은 유물들을 한 4m 60 정도 되는 큰 화면으로 보면서 현미경을 들여다보는 것과 같은 굉장히 가시성이 높은 어떤 눈의 즐거움을 좀 목표로 했어요. 그래서 눈으로 보이지 않았던 것들을 어떻게 하면 볼 수 있는가를 저희가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고, 국내외에 있는 다양한 장비들을 가지고 다양하게 접근을 해봤어요. 크리스탈 같은 경우에는 경도가 7 정도 됩니다. 다이아몬드가 한 10 정도 되고요. 굉장히 단단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0.6mm 정도 되는 과거의 어떤 일종의 드릴 같은 걸로 구멍을 뚫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 구멍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기존에 시도하지 못했던 부분이었고, 그런 가공 흔적들을 가시광선 영역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산란이 심해서 빛이 이제 퍼져나가면서 산란이 심해서 그러한 표면에 있던 이런 연막 흔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없었거든요. 저희가 레이저로 보면 보일까 싶어서 레이저 장비로도 한번 봐봤고, 또 백색광이라고 하는 걸로도 한번 봐봤고, 그랬더니 연막 흔적들이 눈에 가시적으로 보였습니다. 유리와 관련된, 그리고 보석류와 관련된 것들을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이제 그 내부를 들여다보는 방법론, 그리고 어떻게 봤을 때 정말 효과적인지, 이런 것들을 관람객들이 그냥 딱 쉽게 사진 한 장으로 모든 걸 다 이해할 수 있고 설명될 수 있게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나무는 과거에 인류가 가장 먼저 사용했던 도구 중에 하나일 겁니다. 살아있는 나무들은 저희가 나뭇잎이라든지 나무 껍질, 이런 것들을 보고 이건 소나무다, 참나무다 바로바로 식별될 수가 있습니다. 일단 나무가 벌채가 돼가지고 가공이 되면 어떤 나무인지를 저희가 확인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수만 종의 나무는 사람의 DNA처럼 모든 세포 구조와 세포의 배열, 나이테의 문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달라요. 그걸 간략하게 정리하면 조금 어려운 단어일 수 있는데, 목재, 나무의 3단면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처음 시도했던 방식은 3차원 엑스선 CT 현미경입니다. 대상은 2가지 유물이었고요. 하나는
창원 다오리 유적에서 나온 붓입니다. 한반도에서 가장 이른 시기에 만들어진 발견된 붓이고요. 또 하나는 김해 대성동에서 출토된 통영동기라고 하는 원통 모양 청동기의 내부에 있는 나무입니다. 어디에서 만들었는지를 좀 확인할 수 있지는 않을까라는 이제 호기심이었고요. 그 원통 모양 청동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는 뭐 기존의 학설에서는 뭐 일본 왜 당시 일본에서 만들어서 수입산이 아니었는가, 아니다, 국산으로 한국에서 만든 것들도 있었다 등등의 여러 가지 설들이 있었는데 원통 모양 청동기의 자루는 밤나무로 확인이 됐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저희가 정답에 근접해 가고 있는 단계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문화재를 연구하고 조사하고 분석하는 방법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기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발전되어 왔다면 목재방에서 저희가 시도했던 분야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다음 문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서 있는 조사 방법론을 이번에 처음으로 시도했고 그 내용들을 이제 전시에 반영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녕교동 11호에서 출토된 금상감 명문대도는 1919년 1월에 창녕교동 11호 무덤에서 출토가 됐습니다. 글자가 써있는 이 칼이 중요한 이유를 먼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를 통틀어서 그 시기에 칼에 글자를 새긴 예는 현재까지 딱 3개의 유물이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유독 가야는 그 금성문이랄지 아니면 뭐 기타의 자료들이 상대적으로 빈약합니다. 그래서 이 그 명문 자료는 가야사 연구에 있어서 굉장히 핫한 아이템 중에 하나가 되겠죠. 상부선인 기상도라고 일차적으로 저희가 이제 판독을 했고, 이 판독안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큰 이견은 학계의 이견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글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할지는 이제 역사학계 그리고 고대사학계의 이제 과제가 된 상황이고요. 굉장히 복잡한 내용이어서 이 내용을 어떻게 하면 관람객들에게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이제 AI로 질의응답을 통한 아이와 그리고 뭐 가상의 선생님과의 대화 속에서 이런 내용이구나 라고 좀 이해하기 쉽게 제 나름대로는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가야 지역에 나오는 것들을 쭉 분석을 하면 산지를 좀 추정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왜냐하면 그 알루미늄이라든지 이런 불순물의 내부에 있는 모양들은 어차피 어느 지역에서 그 특정적으로 나올 수가 있거든요. 김해 지역 인근 혹은 뭐 일본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그 뭐 바닷길로 연결되는 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에서 나오는 그런 특수성 있는 물질들을 이제 확인이 되면 이제 당시의 무역이라든지 원산지라든지 이런 것들도 근거 자료들이 이제 처음 확보되는 그런 내용들도 가능하리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눈으로 봤다면 그 다음에는 돋보기를 봤고요. 그 다음에는 현미경으로 들여다봤습니다. 근데 지금 이 전시는 그 단계를 한 단계 더 뛰어넘는 단계의 시작점이다. 기존에 보았던 보존과학적인 그런 조사연구 방법론에서 조금 더 나아갔습니다. 저희가 이번 전시에서 선보이는 이런 내용들이 향후에 가야뿐만 아니라 고구려, 백제, 신라, 고대의 어떤 유물 조사 연구에 있어서도 방법론으로 채택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고요. 관람객들이 기존에 박물관에서 보아왔던 외형 중심의 유물의 관람 그리고 전시품의 관람에서 좀 더 색다른 이색적인 경험을 할 수 있는 전시가 첨단가야 과학과 마주하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전시는 7월 31일까지니까요. 그 안에 한번 오셔서 두루두루 한번 이 이색적인 경험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전시 담당자로서의 이제 드리고 싶은 그런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